우리가 두피 케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피 케어 효과는 이렇습니다. 뿌리가 살아나죠. 막혀있던 그 모공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각질이 벗겨지면서 씻어 나가면서 이 뿌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질, 피지 및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두피 혈액순환이 개선이 됩니다. 그걸 하나의 릴렉션 효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모발 주기를 정상화 시켜주는 거죠. 모발의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탈모 예방 및 두피 보호라 그랬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마른 논에 물을 넣게 되면 막 갈라진 곳에 물이 막 들어가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두피 케어를 해주게 되면 모발의 근원지인 모낭속까지, 그 모유두층까지 그 영양제가 들어가는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국민 5명당 1명이 탈모로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탈모와 관련해서 RS 대표이신 이상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RS 주식회사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RS는요, 네. 2011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RS라는 뜻이 리커버 스토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회복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탈모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대머리를 유발하는 안드로겐인 디하이드로 토스테스테론이라는 그 물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 세계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그 사료가 돼요. 일테면 그 구약성서에도 보면 그 대머리를 놀리지 마라. 놀리면은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특히 그 성자 중에서 그 베드로라는 성자가 그 탈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쓰고 다니는 모자에다가 예수님 몰래 빵을 훔쳐가지고 갔던 그만큼의 탈모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 탈모와 관련해서 세월이 머리카락은 가려갔지만 지혜를 줬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 인간사가 시작되고부터는 탈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탈모 과연 어떻게 해야만 그 예방이 될까요? 자, 우리가 탈모가 이제 그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대 사회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근동에서 지금 이제 산업화 시대가 발달하면서 환경적인 요인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매일같이 뉴스에는 미세먼지 농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세먼지 속에는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독성분들이 많이 함유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의 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그 모래 아래 0.25% 정도의 작은 크기가 돼서 네. 이 두피에 이제 안착이 되게 되면 두피에 모공을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되고요. 그 모발에는 생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모발이 태어나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건강하게 자라다가 그것이 다시 휴직이 태화기를 거치면서 다시 이제 재성장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모발 생리를 방해하고 또 모공을 막고요. 두피가 이제 탈모뿐 아니라 모공이 막히면 사람들이 성격이 예민해지죠. 급해지고 짜증도 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는 케어만 관리를 잘해도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점들 한 8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평상시에 사실은 샴푸를 잘하면 그 중에서 20% 정도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모발 성장 단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모발 성장 단계 그 사이클을 보면 3단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 생장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그리고 휴지기가 한 3개월 정도, 예. 그다음에 그 퇴행기가 한 3주 정도 네. 이렇게 그 되는데, 보통 그 85%의 그 생장기 모발과 그 10%의 휴지기 모발, 그리고 5%의
그 퇴행기 모발이 평균적으로 건강한 모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퍼센트지가 깨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탈모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로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탈모 예방을 위한 것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탈모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피 케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피 케어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그 요령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 시연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발이 하루에 50개 내지 70개 정도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네. 그런데 그 빠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이상이 넘어서 한 100개 정도가 빠졌을 때 탈모의 위험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50개 내지 100개의 그 머리가 빠지는 것은 그 탈모로 보지 않는 거고요.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공이 막혀 있는 이 부분을 뚫어주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열어주는 과정, 넣어주는 과정. 그래서 저는 두피 케어 기계를 개발해서 생산 판매하면서 강의를 할 때 늘 그렇게 그 3고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네. 뚫어주고 열어주고 넣어주고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막혀있는 각질을 뚫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양치를 해도 치과에 가서 치석을 제거해야 잇몸과 치아가 건강하지요. 그런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가 머리를 감아도 이 머리에는 피지 분비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가 되면서 또 우리가 그 온난화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미세먼지가 그 안에 파고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공이 막혀있는 모공을 이 각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굳어지면 우리가 모속이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이제 뚫어줘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열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시 그것을 이제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마시는 독보다 물리는 독과 마시는 독 중에 어느 게 더 치명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마시는 독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뱀에 물려보면은 마셨을 때보다는 물렸을 때 그 경피독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네. 치명률이, 먹는 독은 우리가 간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아까 성경 말씀을 해주셔서 참 반가웠는데, 먹는 독은 90%가 해독이 된다고 그러지만 그 인체에 쌓이는 경피독은 90%가 해독되지 않고 남은 상태에서 서서히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이 두피를 청결하게 해주는 방법이 탈모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거 그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카이사르 아시죠? 그 우리는 흔히 그 시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면 자기 권력이 그만큼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모제를 그 바르기도 하고 또 두피 관리를 한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하는 기록. 또 그 기원전 400년경의 그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둘기 배설물하고 아편하고 고추냉이를 혼합해서 사용도 한 그런 그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인간들에게 그 탈모라는 거는 치명적인 그런 그 치부가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탈모 그러면은 그 상처가 그 형성되는 비상흔성 그 탈모하고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비상흔성이니까. 그 다음에 그 상처가 형성되는 상흔성 탈모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상흔성 같은 경우는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머리죠. 그 안드로겐성 그 탈모, 그러니까 그 유전성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형 탈모라든가 또 그 이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 두부백선이라든가 휴지기 탈모라든가 또 발모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그 비상흔성으로 나타나는 탈모거든요. 근데 이제 상흔성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루푸스에 의한 그 탈모라든가 또 그 동물성 그 백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편편태선이라고 해서 이 생기는 그 탈모,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 상처 부분으로 남아서 영원히 그 탈모로 이어지잖아요. 화상이라든가 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발명하신 부분은
그 비상은성을 그 케어하시는 거죠. 그 네. 상은성이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그 비상인성을 갖다가 케어를 하면은 그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그 뭐 모발이 생성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탈모가 예방된다든가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탈모가 비상응성 탈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탈모에 그 상처가 생기고 내분비 계통에 의해서 모공이 닫힌 상태의 탈모는 회복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될 문제고요. 상응성 탈모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외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 두피에 있는 독성을 빼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사실은 즐겁게 사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응성을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뚫어주는 역할, 열어주는 역할, 넣어주는 역할, 그 과정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그리고 외적인 요인이라고 본다면 이게 탈모가 참 몇 프로가 해결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외적인 그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생긴 탈모라고 본다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탈모 그러면은 뭐 유전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학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2.7%가 유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뭐 우리 국민 아까 그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명당 1명이 지금 탈모로 고민을 하니까 뭐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가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이게 탈모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그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M자형 그 탈모라든가 O자형 탈모 또는 M자와 그 O자가 결합된 탈모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가르마형 탈모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다행스럽게 그 여성들한테는 그 난소나 부신에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DHAT를 그 유발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성들은 그 앞선 라인에 아르마타제라는 그 방어 기제가 많이 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머리는 그 다행스럽게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많은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은 이 생기는 요인이 무엇으로 그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박사님은 저하고 역할이 바뀌셔야 되고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남녀 간의 그 탈모의 증상이 다른 점은 네. 남자들은 이제 컬이 가느다라지면서 이마와 정수리의 이제 경계선으로부터 뒤로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M자형 탈모를 네. 유지하게 되죠. 네. 이마가 넓어지면서 이제 동시에 정수리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가늘어지는 현상을 오게 되고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머리의 중심부에 머리가 가느다라지면서 숱이 적어지는 과정. 단 이제 남자 같지 않고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많다 보니까 남자처럼 이렇게 이마가 벗겨지거나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대머리에 대한 것을 왜 극복을 안 했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머리가 생기고 탈모 현상이 생기면 모두가 그걸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걸 내가 한번 극복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그냥 네. 스스로 포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그 내적인 그다음에 외적인 그런 치유를 통해서 대머리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무턱대고 뭐 이 탈모가 왔으니까 가발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모를 불러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발에는 어떤 그 본드랄지요. 뭐 이런 그 가발을 머리를 흡착하는 흡착제가 붙여지는 그 부분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여성 탈모가 이제 여자들이 탈모가 오히려 남자보다 적지만 고민을 더 많이 하거든요. 네. 예민하고. 네. 그 여성 탈모의 원인은 대개 이제 만성적인 두피 염증이나 어떤 뭐 갑상선의 문제랄지 빈혈,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또 갱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또 아니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니까 체력 감소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또 요즘에 이제 현대가 발달하면서 미를 그 창조해야 되니까 뷰티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종 펌어, 뭐 염색이랄지 이렇게 많은 그런 물질들을 사용해서 이 머리를 가꾸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곳에 중금속이나 알칼리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염색 같은 경우는 한 7일 정도, 염색약은, 펌어약은 한 4일 정도의 그 알칼리 중금속이 머리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의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요 부분서부터 머리가 이렇게 빠져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때로는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근을 파괴시키고 또 우리가 이렇게 피지 형성이 많아져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탈모 현상이 오는데,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저는 이제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샴푸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그 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통 이제 그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또 네. 계명 활성화 문제 때문에 그 상당히 그 꺼려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비누 같은 경우는 pH 농도가 9에서 10 정도 되는 알칼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샴푸는 중화시켜서 중성이라든가 산성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이거 지금 개발한 것 중에가 하나가 그 샴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샴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샴푸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 여성분들이 찰랑찰랑한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알칼리를 쓰거든요. 그렇죠.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이 머리카락이 좀 두꺼워요. 네. 그 다음에 동양인은 그 모공의 밀도가 서양인보다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양인이 한 8만 개라 그러면 동양인은 약 한 5만 개 정도, 한 7만 개 정도라고 5만 보게 개에서 되는데, 7만 개 정도. 예, 5만 개에서 7만 개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샴푸를 무리하게 그 머리를 찰랑찰랑하는 모습 때문에 알칼리 샴푸를 쓰게 되면 이 알칼리는 단백질을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찰랑거리지만 점점 머리 숱은 가늘어지고 안 좋아지는 거죠. 또 이제 산성을 무리하게 쓰면은, 또 산성은 우리가 부드러운 촉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알칼리가 좋다, 산성이 좋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동양인의 체질에는 중성이 가장 맞습니다. 샴푸가. 네. 두피를 관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샴푸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시중에는 샴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우리가 새로운 샴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네. 그냥 무턱대고 천연 샴푸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천연 샴푸의 90%가 가짜다 이런 표현들을 왜 뉴스에 나오게 되냐면, 사실 우리 박사님, 저도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야채나 이런 것을 완전 천연으로 완전한 무농약으로 가꾼다는 건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최소한의 그 물질을, 최소한의 농약을 취해서 인체에 덜 해롭게 만든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많은 물질들을 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면 그 농약 성분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또 그런 물질을 갖고 와도 썩지 않게 해야 되다 보니까 메칠페라펜 같은 그런 방부제를 우리가 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계명활성제를 쓰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화학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샴푸에 대한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데, 저희가 개발한 샴푸는 이 미생물 샴푸입니다. 근데 미생물이라는 것이 이제 EM인데, EM은 유용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미생물인데, 미생물의 종류가 한 100가지도 넘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쌀뜨물이나 밀겨 이런 거를 이용해서 농사용으로도 사용하지만, 또 매실액기스를 담은다든지 간장, 된장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그 하나의 EM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EM은 좀 그런 것 차별이 돼 있죠. 왜냐면 그 과거에는 버렸던 미역기, 그 다음에 다시마, 그 다음에 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숙성하는, 저희들에게는 이제 특허 기술이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환경부 장관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특허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샴푸를 그 물질을 가지고 샴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그 알긴산, 네놀산이라는 성분이 미역기, 다시마, 콩에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또 자랑스러운 거는 곡물 중에서
그 비타민 C 성분은 물에나 약하거든요, 열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샴푸는 먹는 게 아니고 피부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이 피부에서 일어나는 특화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이제 이온 미네랄을 만드는 거예요, 비타민으로. 네. 그러면 이온 미네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는 전해질과 비전해질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것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게 된다면 전해질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거든요. 소금 같은 거죠. 근데 비전해질은 뭐냐면 설탕처럼 속단 말로 이제 100년이 지나도 설탕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저희 질은 전해질을 이온화 시켰다는 것은 전해질로 바뀌었다는 그렇겠죠.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곡류를 감자에서 가장 많은 비타민이 생기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숙성을 해서 이온화로 만들어서 준비됐고요. 두 번째는 이 두피에는 어성초, 녹차, 작약, 자소엽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거든요. 그러시죠. 그것을 10년을 숙성을 했죠. 그래서 그것에다가 알긴산, 네놀산, 알기닌이라는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데 쉽게 설명한다면 알긴산은 인체 중금속이나 알칼리, 그 다음에 독성분,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 같은 것을 체내로부터 깨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놀산은 콩에서 나오는 건데 그 콩이 메주콩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 보습 작용이나 어떤 박테리아 제거 작용이라든지 정화 작용 네. 또는 산소 공급 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네. 또 알기닌 성분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요. 네. 또 알레르기성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냄새를 예방하는 네, 네. 그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물질로 샴푸가 만들어지면 네.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 네. 첫째는 우리가 비듬이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지루성인 분들이 이게 기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죠. 근데 대개 그런 분들은 뽀르지를 갖고 있고요. 네. 머리에 냄새가 나고요. 네. 머리가 가느들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네. 결국은 이제 두피 케어 모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아. 근데 보편적인 그런 샴푸들은 제가 말씀드린 일상의 그런 좋은 샴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좋은 거는 저희 샴푸 가지고 머리만 감는 게 아니라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샤워를 했을 때는 당연히 알긴산이나 알기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매끄럽고 보드라움이 있고요. 또 아토피성 가려움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요거는 샴푸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는 뭐 천연 발효수.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아, 네. 간단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말씀드리면 네. 여기는 알긴산, 네놀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네. 쉽게 말하면 여기는 계명활성제가 완전히 없는 겁니다. 없는 거, 네. 이건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음. 독성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네. 그 옆에 거는 뭐죠? 예, 요거는 이제 앰플인데요. 네. 여기 안에는 원액 성분만 있습니다. 요거는 원액 성분. 원액 성분만 들어있죠. 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이 샴푸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식적으로 이 샴푸에는 왜 안 좋냐면 계명활성제와 그 방부제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명활성제라는 것이 또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거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명활성제를 화학성으로 쓰느냐 천연으로 쓰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희 샴푸 안에는 계명활성제가 코코넛로 만든. 아 그렇군요. 근데 코코넛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과 코코베타인. 근데 일반인들도 다 합니다.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은 약간 가려움증을 유발하죠.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그 샴푸, 고급 샴푸에 쓰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된 1등급 코코베타인을 쓴다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두피 클리닉 전문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두피 진단이 무료로 돼 있네요. 네. 거기에다가 뭐 가려움증, 비듬, 탈모, 손상된 모발 이건 다 케어를 하고 이게 이제 그 뷰티 아카데미 원에서 이거를 하는군요. 어쨌든 그 지금 이제 설명상으로는 많이 들었으니까 시연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시연을 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두피에 대한 고민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피의 그 문제점이 천만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청결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두피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 뷰티 아카데미 홍선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네. 이런 부분에 대처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런 시합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면봉으로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가 발달하면서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RS 대표니까 네. 저희 기계를 자랑스럽게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런 기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뚫어주고 열어주고 넣어주고 그 역할을 그냥 가상적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두피에 대한 국민 건강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탈모와 관련해서 두피 케어 업체인 그 RS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탈모로 해방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